자, 오늘은 중2과학 5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전기의 발생을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전류, 전압, 저항, 그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로도에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 전자 이동 방향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그 전지의 모형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게 전지가 이런 모양인데, 긴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전지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작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전자는. 거기에 비해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A 방향이 되는 거고요. 전류는 B 방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그림은 도선 속에 원자와 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는 뭐죠? 가는 원자가 될 것이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원자는 뭐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2번, 나는 원자 핵이다. 아니죠? 전자입니다. 틀렸고. 3번, A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A에서 B로 이동하죠? 그럼 A가 무슨 극이라고 그랬지? 전자는 어디서 어디? 그렇죠. 마이너스 극. B가 뭡니까?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전류는 B에서 A로 흐른다. 그렇죠.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다 흐르고 있죠?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다 흘러가고 있죠? 방향이 똑같죠? 이럴 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이쪽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런 식으로 제각각인 방향일 때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이 모두 이렇게 같을 때,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흘러갈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전류계를 바르게 연결한 회로도는 그랬습니다. 그럼 전류계라는 게 뭐죠? 그렇죠. 전류가 얼마만큼 도선에서 흐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큼 흐르는지.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알죠? 전류의 단위는 뭐죠? 암페어. 그렇죠? 라지 A.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래서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결하는 장치인데 전류계는 반드시 도선과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전류계에도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각각. 그럴 때 이 플러스 단자는 도선의 회로도의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바르게 연결된 걸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요 A라고 표현한 게 요게 전류계거든요. 전류계가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도선을 따서 가운데 연결했으니까 이런 연결을 직렬 연결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직렬이고 2번도 직렬 연결이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도선을 이렇게 땄죠. 이렇게 따가지고 중간에 연결했어. 이런 연결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병렬이고 얘도 병렬이고 얘도 병렬이에요. 그래서 3, 4, 5번은 일단 연결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야? 그치, 단자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다 연결했는지를 보면 돼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지 있죠? 전지에서 긴 부분이 플러스고요. 작은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도선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해야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올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연결한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지금. 여기 플러스 단자고. 그렇죠? 잘못 연결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전류계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측정하려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아니라 그랬어. 아까 뭐라고? 네,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선을 따가지고 중간에. 2번,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여러 개 있다 그랬는데, 전류계에 보면, 전류계를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책에는 물론 있어요. 책을 찾아보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늘이 보이죠. 눈금이 이렇게 있고, 바늘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요게 이렇게 단자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총 4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이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자가 있는데, 요 단자는요, 플러스 극에다 연결하는 거고요. 요 3개의 단자 있죠. 요 3개의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요 셋 중에 하나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엔 어디부터 연결해야 돼요? 내가 몇 암페어 흐르는지 모르잖아, 회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단자에 연결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한 개. 제일 오른쪽에 요게 플러스 단자예요. 얘는 무조건 여기다 연결해야 돼. 플러스에서 나오는 도선은. 다음 3번. 전류의 세기를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최대값이 큰 마이너스 단자부터 연결하는 거 좋다. 그렇지? 최대값. 아까 얘기했죠? 3개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갖고 있는 단자에다 먼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는 도선인데 모르고 가장 작은 단자에다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안에 있는 코일이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데다가 먼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안 움직이면 그 다음 작은 값에다가 연결하고, 그래도 안 움직인다? 그럼 더 작은 단자에다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3번이 옳게 사용한 방법이죠. 4번, 전류계를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정확한 전류의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전류계를 전지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직접 연결하게 되면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잘못하면 코일이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다음 5번,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해야 된다. 아니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그렇죠, 플러스 극. 네,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옳게 된 겁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어떤 회로를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중 5A의 단자에 연결하여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더니 그림과 같은 눈금을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단자가 바로 플러스 단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지에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도선은 무조건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근데 마이너스에서 오는 단자 있죠? 마이너스에서 오는 도선은 이 셋 중에 하나에 연결하게 되는데 제일 최대값보다 먼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밑에. 그래도 안 움직인다? 그럼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알겠죠? 순서대로. 자, 500mA가 암페어로 따지면 얼마죠? 그렇죠. 0.5A예요. 그 다음에 50mA는 0.05A입니다. 이 단위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A라는 것은 1000mA예요. 그러니까 500mA니까 0.5A죠. 그렇죠? 10배씩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5A의 단자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했더니 눈금이 지금 여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죠? 제일 컸을 때가 5A니까 지금 여기가 3이니까 3.5가 되겠네. 3.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단자를 500mA에다 연결했대요. 500mA에다 연결했는데 눈금이 이래. 그럼 얼마죠? 그렇죠. 300하고 요 400 그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350m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자를 어디에 연결했는지 잘 보고 눈금을 읽는 거예요. 다음 6번.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류. 자, 전류.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수도관이 있을 때, 수도관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류예요. 그럼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뒤에서 이쪽에서 압력을 가해줘야 되죠? 이때 가한 압력, 이걸 전기에서 따지면 뭐라 그래? 그렇죠. 전압이라 그래요. 이 물은 전류가 되겠죠. 직접 일을 하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에 장애물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해서 물이 잘 흘러가는 걸 방해해. 얘를 뭐라 그래? 그렇죠.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건지 봤어요. 자, 그럼 볼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맞죠? 이 물이 바로 뭐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죠? 단지 전류는 전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류예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있잖아요. 그치?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랑 요 정도 아주 작은 전하예요. 근데 이것들이 많이 흘러가면, 그쵸? 전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하의 흐름. 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전하가 누구라고? 그렇죠. 전자예요. 전자는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맞는 얘기고. 다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나 또는 미리암페어를 사용한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3번,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같다. 그랬는데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네, 반대입니다. 틀렸어요. 사실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전류가 먼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다라고 이미 정해놨어. 근데 나중에 전자가 발견되면서 보니까 전자는 전류의 방향, 우리가 알고 있던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같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에요. 다음 4번. 1A라는 것은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를 말한다 그랬는데, 자, 볼까요? 자,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도선의 단면이 있죠. 도선의 단면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일로 막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한쪽 방향으로. 쫙 지나갈 때, 이 도선의 단면, 이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에 이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만큼의 전자가 이 단면을 1초 동안에 지나갔다 라고 하면 이 도선에는 1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죠? 아까 얘기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개가 이만큼의 전하량을 갖는다면 몇 개가 지나갔을 때 1쿨롱이 되겠느냐. 이런 비례식으로 구해보면요. x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비례식을 풀어보면. 이게 얼마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1쿨롱이 1초 동안 단면이 지나갈 때를 우리가 1A라고 그러거든요. 약속을. 1쿨롱의 전하가 이 단면을 1초 동안에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때를 1A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A가 되려면 1쿨롱이 지나가야 되잖아. 전하가. 그게 몇 개냐? 전자가 이만큼 모여서 1초 동안 지나갈 때 1A의 전하량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 단면을 지나가면 우리가 1A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A는 1000mA이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전기 회로와 물의 흐름을 나타냈다. 어차피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가나에서 서로 비유되는 것을 옳게 짝지어라. 가는 실제로 이제 도선을 연결한 거고요. 나는 이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거의 똑같아요, 원리가.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전선이라는 것은 뭐죠?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돼야 돼? 물이 흐름이 아니라 파이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지라는 것은 봐봐. 여기 가에서 전지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근데 전지를 연결 안 해봐요.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쫙 흘러가지 않고 지 맘대로 막 생겨요.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펌프겠죠. 그죠? 펌프가 없으면 이렇게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2번이 옳게 연결한 거예요.
계속 볼게요. 3번. 꼬마 전구라는 것은 이제 내가 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니까 뭐가 생겨? 그렇죠.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 전구에서. 그러니까 꼬마 전구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일. 자, 그러면 이 나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뭐죠? 네, 물의 흐름이 뭐예요? 이게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무슨 일을 해? 저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꼬마 전구는 뭐예요? 네, 물레방아가 되는 거죠. 일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뭐야? 전지는 밸브다. 아니죠. 펌프라 그랬어요. 5번 스위치. 스위치가 뭐죠? 스위치라는 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전류를 흐르게 하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에서 물이 흘러갈 수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밸브잖아. 그러니까 스위치는 바로 밸브에 해당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8번. 전압계의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전압계는요, 아까 우리 전류계 봤잖아. 전류계랑 단자나 이런 건 똑같아요. 단자가 4개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는 플러스 도선에 연결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도선을 제일 큰 거부터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연결 방법이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뭐 전구를 하나 달았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전구, 아까 전류계는 어떻게 했죠? 여기 도선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전류계는. 근데 전압계는요, 이렇게 저항 양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연결을 뭐라 그래? 그렇죠. 병렬 연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류계는 직렬 연결. 자,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여기 전압계도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1번. 전압계가 직류용인지 교류용인지 확인한다. 그렇죠. 전압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류용으로 사용할 건지 또는 교류용인지 사용할지. 직류용은요, 전류의 방향이 한쪽 방향인 것을 직류. 교류라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양쪽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전류가. 자, 그래서 전류계는 직류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쌤이 그린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뭐예요? 직류예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안 흘러요. 그래서 이 전압계는 뭐죠? 직류형 전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류형 전압계는요, V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고요. 교류형 전압계는요,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달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한다? 아니에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전압을 측정하려는 부분에 병렬로 연결한다. 맞아요. 병렬 연결. 4번. 전지의 양극에 직접 연결해도 된다. 그렇죠. 전압계는요, 직접 연결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전압계는요, 속 안에, 전압계 안에 저항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해도 타지 않고 버텨요. 그래서 전압계는 직접 연결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류계는 아까 그랬죠? 전지 양끝에 직접 연결하게 되면 이 전류계는 안에 저항이 굉장히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잘못하면 안에 있는 코일이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전류계는. 하지만 전압계는 직접 연결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5번.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 중 예상하는 전압의 최대값을 넘지 않는 단자에 연결한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전류계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을 넘는 단자에 연결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압 최대값에부터 먼저 연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단자를. 그래서 차츰차츰 내려가는 거죠. 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볼까요? 어떤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했더니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이 남 같았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전류계고요. 요게 전압계예요. 그렇죠? 여기 A라고 돼 있고 여기 V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이 저항의 크기가 얼마냐? 단 회로는 전압계의 15V 단자 연결했고요. 전류계는 500mA의 단자 연결했대요. 자, 그럼 전류가 지금 500mA 연결했으니까 눈금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봐야 돼? 그렇지, 요걸 읽어야지, 요거. 그죠? 네, 요게 왜냐? 제일 최대값이 500mA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mA예요. 그러니까 100m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고요. 전압계를 봤더니 15V 단자 연결했으니까 요 밑에 눈금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큰 게 15V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렇죠. 12V네. 전압계는 12V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저항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ohm의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옴의 법칙은 간단해요. V는 IR. 네, V가 전압이고요. I가 전류고 R이 저항이에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I분의 V죠. 옴의 법칙에서. 그럼 여기 넣어보면 돼. 자, 전류 얼마 흘러요? 100mA인데 반드시 암페어 단위로 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0.1A. 100mA니까 0.1A죠. 그죠? 1000mA가 1A니까.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죠? 12V. 자, 그럼 저항이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125옴. 5옴입니다. 5옴. 알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요? 전류의 단위 I. I가 전류거든요. 단위는 암페어 단위를 쓰고요. 전압은 볼트 단위를 써요. 그 다음에 저항은 5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옴. 알겠죠? 이 단위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암페어는 반드시 암페어로 고쳐야 되고요. 만약에 미리볼트 그럼 어떻게 되죠? 미리볼트 그럼 그것도 볼트로 바꿔줘야 돼요. 반드시 단위를. 다음 10번.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전기저항이라는 것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예요. 왜 방해하냐면 우리가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 원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원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를 뭐야?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가다 보면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원자에 부딪혀서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도 막 지나가다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가다가. 그래서 원자들 때문에 이 전자가 자유롭게 잘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모든 금속 물질에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자 배열이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으면 저항이 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 배열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저항이 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번.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맞아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돼요. 저항이 작으면 잘 흐르고. 2번. 전기 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금속 같은 경우는 저항이 아주 작고요. 비금속들이 있죠. 걔네들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럼 제일 저항이 작은 애가 누굴까? 전류를 제일 잘 흐르게 해준 애들이 바로 은이에요. 그 다음에 누굴까? 그렇죠. 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선을 보통 구리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은하고 구리는 저항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은이 더 비싸잖아. 그리고 물러. 잘 끊어져. 그래서 그거보다 저항이 조금 더 큰 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 3번.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모양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다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리 도선이 있다고 할 때 구리 도선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구리 도선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누가 더 저항이 작을까? 그렇죠. 이 굵은 애가 저항이 작아요. 짧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저항이 더 작다.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얘가 저항이 커요. 그래서 전기 저항은요. 단면적이 굵으면 작아져. 굵어야지 잘 흘러갈 거 아니야, 이렇게. 작으면 잘 못 흘러가요. 전류가 잘 흘러가는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 길이 있죠. 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뭐야? 한참 빠져나가야 되니까 뭐야?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저항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는 게 저항이다. 그래서 물질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요. 같은 물질에도. 대부분의 금속은 도체다. 그렇죠. 대부분의 금속은 전기가 잘 흘러요. 저항이 대체로 좀 작아요. 그죠? 네, 비금속보다는. 도선이 가늘수록 전기 저항도 작다. 아니죠. 도선이 가는다는 것은 뭐야? 단면적이 작다는 거잖아. 저항이랑 어때요? 반비례 관계라니까. 그래서 단면적이 작을수록 전기 저항은 커져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11번. 전기저항이 가장 작은 도선은 누구냐? 그랬어요. 도선의 재질은 모두 같다. 똑같다. 구리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구리.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저항은 자, 뭐에 비례하죠? 그렇죠. 길수록 저항 커져요. 그 대신에 굵을수록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게 돼요. 자, 이런 관계예요. 그럼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길이는 1m고요. 단면적도 1이에요. 2번은 길이는 2고 단면적은 1이에요. 그죠? 그럼 1번이 저항이 작겠네. 그죠? 3번은 단면적이 2고 길이가 1, 0.5. 현재까지는 얘가 제일 작네. 0.5니까. 4번은 2분의 2니까 얘는 그냥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1번이랑 같은 거예요. 1번이랑. 저항의 크기가. 5번은
네, 3분의 3이니까 얘도 1분의 1이죠. 그래서 1번, 4번, 5번은 저항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저항이 작은 건 누구예요? 그렇죠, 얘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2번. ohm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V는 IR,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봅시다. 자, 1번. V하고 R이야. 저항하고 전압은 어떤 관계죠? 그렇죠. 전류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V와 R은요, 비례 관계예요. 그죠? 비례잖아. V하고 R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틀렸죠. 2번. 저항과 전압은 일정하다. 저항이 커져도 전압은 똑같대요.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비례 그래프. 3번. 저항과 전류 관계. 전류와 저항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얘와 얘는? 그렇죠.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요거 R만 남겨놓고 넘겨보세요. I를. 그럼 I분의 V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 반비례지. 그죠? 얘가 일정할 때. 변하지 않을 때. 네.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은 틀렸죠. 반비례라니까 이렇게. 저항과 전류는. 5번. V하고 I. 전압과 전류는 어떻죠? 저항이 일정할 때 V는 IR이니까 얘가 일정하면 뭐야? 얘와 얘는 역시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되겠죠. 곡선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IR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여기 전류라고 하고 여기를 R분의 1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R분의 1. R이 아니라. 그럼 뭐죠? I와 R은 아까 뭐였어? 3번처럼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였죠? 근데 이렇게 R분의 1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비례가 되는 거예요. R분의 1하고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둬야 돼요. 간혹가다 이렇게 함정을 파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저항이 5오hm, 5ohm인 니크롬선에 연결된 전기 회로가 있다. 이 니크롬선이 지금 5ohm짜리래요. 자, 전압기에 나타난 눈금이 20V래, 20V. 지금 여기에 20V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전류계에 나타난 눈금은 몇 암페어냐 그랬어요. 그럼 뭐 역시 뭐죠? ohm의 법칙 V는 IR.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렇지, 전류 구하래, I 구하래, I. 그럼 I는 뭐죠? R분의 V니까 5ohm에다가 전압은 20V. 그러니까 얼마? 그렇죠, 4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도선은. 그렇죠? 그래서 답은 4A입니다.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 1오hm, 2오hm, 3오hm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 IR, I1, I2, I3와 걸리는 전압비 V1, V2, V3를 옳게 짝지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의 연결이라는 문제인데, 자, 저항의 연결은 몇 가지가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하나 써볼까? 자, 저항을 도선에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렬 연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직렬 연결은요, 저항을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에요. 한 도선에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각 저항에 같은 값을 갖는 게 뭘까? 만약에 이 저항이 서로 달라요. R1, R2 저항값이 달라. 그래도 저항값이 다르더라도 직렬 연결일 때, 이렇게 직렬 연결일 때 같은 값을 갖는 게 뭐냐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직렬 연결일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저항값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똑같은 전류가 흘러요. 우리가 전하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만약에 1A가 흘렀다, 그럼 여기도 1A가 흐르는 거야.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직렬 연결일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 전압. 우리가 전압기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요, 저항은 전압의 비와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 뭐와 같아? 저항의 비와 같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 하나는 1ohm이고 하나는 2ohm이에요. 그럼 1대2잖아. 1대2.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도 1대2의 전압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전지에 지금 3V의 전압을 건전지를 연결해서 3V 전압짜리 건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1ohm짜리에는 몇 볼트가 걸리냐면 1V가 걸리고요. 2ohm짜리에는 2V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합하면 몇 볼트? 네, 3볼트가 걸리는 거. 합하면 전체 볼트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직렬 연결일 때 각 저항, 전체 저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려면 전체 저항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저항 값은 얼마예요? 네, 각 저항의 합이에요. 그럼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예를 들었을 때 1ohm짜리와 2ohm짜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예요? 그렇죠. 3ohm이 되는 거예요. 전체 저항은. 알겠죠? 아, 이건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저항이 만약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전지를 연결했어. 자, 여기에 만약 6V짜리 전지를 연결했어. 그리고 여기에는 2ohm짜리 저항과 4ohm짜리 저항을 연결했어요. 만약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때 합성 저항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전체 저항 값.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 직렬일 때는 네, 더해줘요. 그럼 전체 저항 값이 얼마냐면 6ohm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오hm 법칙에서 I는 R분의 V라고 구하죠. 그럼 R분의 V니까 저항이 지금 얼마예요? 6ohm이고요. 전압은 6V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1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1A. 자, 그 다음에 그럼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과연 몇 볼트씩 걸릴까? 전압.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 저항에. 그때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각각 얼마인지를 알려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저항의 비가 얼마예요? 2ohm 대 4ohm이니까 1대 2의 저항이죠. 그럼 전압도 각각 1대 2가 걸리는 거야. 그럼 6V 중에서 1대 2가 되려면 몇 볼트 돼야 돼? 6V 중에서. 그쵸? 2V 대 4V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대 2잖아. 그래서 여기는 2V가 걸리고요. 여기는 4V가 걸려요. 그래서 합해서 얼마? 네, 전체 6V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2ohm짜리에는 전류가 얼마 흘러요? 2ohm짜리에는 전류 얼마 흘러? 전류는 R분의 V잖아요. I는 R분의 V니까 지금 2ohm짜리니까 저항이 2ohm이고요. 전압은 지금 2V 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 1A. 그죠? 여기 1A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ohm짜리는 역시 4분의 4잖아. 그러니까 1A.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가 같다고? 저항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류의 세기는 같아요. 이쪽도 전류가 1A가 흘러요. 그러니까 1A가 어디서나 1A예요. 알겠죠? 직렬 연결일 때. 자, 이게 직렬이에요. 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병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병렬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도 병렬이에요. 이렇게 그려도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다 병렬이에요. 직렬은요, 선이 어떻게 돼 있어도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갔다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저항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전지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 세 개의 저항은 뭐예요? 직렬 연결이에요. 한 선으로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실제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선이 따가지고 여기서 또 저항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선이 만나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이 선이 여기서 갈라지잖아. 선이 갈라져 있으면 무조건 병렬 연결해. 걔는 요 위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직렬이지만 위에 거와 요 아래 것은 병렬 관계예요. 알겠어? 한 선에 돼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서로 직렬 관계. 얘도 직렬, 얘도 직렬. 하지만 위에 거와 아래 거는 서로 병렬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연결해도 병렬이고요. 요렇게 연결해도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쭉 따라가 보면 어때요?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선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병렬이에요. 얘도 봐봐. 쭉 가다가 선이 나눠지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병렬이에요. 얘와 얘는 병렬. 알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직렬 연결이 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병렬 연결에 다시 조금 공부해 볼게요. 자, 편의상
이렇게들 많이 표시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와 똑같이 여기 2ohm짜리가 있고 여기 4ohm짜리 저항을 연결했대요. 병렬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한 12V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12V 전지를 연결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어. 전류가 과연 얼마가 흐를까? 여기도 지금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 똑같겠죠. 여기도 전류 I면 여기도 전류 I.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쪽으로도 일부가 지나가고요. 요 위로도 또 이렇게 선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 I1, 여기 전류는 I2라고 하면 I1, I2가 서로 달라요. 왜냐면 저항이 다르니까. 만약에 위아래 저항이 똑같아. 2ohm, 2ohm이야.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도 나눠지더라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I는 뭐냐면 I1 플러스 I2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각 전류의 합과 같은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서 어떻게 되죠? 흘러서 다시 만나게 돼요. 알겠죠? 다시 만나서 원래 전류의 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직렬 연결일 때 뭐가 같다 그랬죠? 각 저항에 뭐가 같다 그랬죠? 아까 직렬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랬어요. 저항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렬일 때는 저항의 크기와 관계없이 또 뭐가 같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전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전압계를 설치해서 조사하고 여기다 전압계를 설치해서 또 조사해보면 똑같이 12V의 전압이 걸리게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각 저항의 전압이 같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렬일 때.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12V잖아. 그러니까 각각 12V, 12V 이렇게 흘러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어. 그러면 합성 저항을 구해도 되는데 지금 2ohm짜리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2ohm짜리 저항에 전류 얼마 흐르는지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 I는 오hm 법칙에서 R분의 V니까. 그렇죠? 얼마예요? 2ohm짜리인데 12V 걸리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얼마? 6A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요 위쪽 있죠? I2가 얼마? 6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요 위쪽으로는. 지금 아래쪽은 4ohm짜리는 어떻게 되죠? 역시 I는 R분의 V니까 4ohm분의 12V 이렇게 되니까 얼마죠? 3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3A. 그럼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죠? 저항이 작으니까 어때요? 전류가 많이 흐르고요. 저항이 크니까 어때? 전류가 조금 흘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위에가 6A하고 아래가 3A니까 원래는 얼마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합해서 9A의 전류가 흘러야, 그렇죠? 이렇게 6A와 3A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흐르다가 다시 또 여기 만나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9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합성저항, 병렬 연결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병렬일 때 합성저항은, 아까 직렬일 때는 합성저항 어떻게 구했죠? 그냥 더하면 됐어. 그냥 플러스 하면 됐다고. 근데 병렬일 때 합성저항 값은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합성저항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시작해요. 그래서 각 저항의 역수의 합. 이렇게 구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구해요. 병렬일 때 합성저항 값이 이게. 그거 외우세요. 자, 그럼 실제 한번 해볼까요? 합성저항이 얼마 나오는지. 2ohm하고 4ohm이잖아. 그럼 우리가 구할 거야. 합성저항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그럼 얼마죠? 4분의 3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이 아니야. 왜냐면 R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R이란 말이야. 합성저항값. R은 얼마죠? 그치, 거꾸로 뒤집으면. 그쵸, 3분의 4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합성저항 값이에요,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아까 9A 구했잖아. 전류. 그죠? 그럼 전체 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전류.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니까 합성저항 값이 얼마였죠? 네, 3분의 4ohm이고 전압은 얼마였죠? 12V잖아. 그럼 구해보면 얼마죠, 요거? 약분해서 4하고 12하고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얼마야? 3. 그 다음에 요 3이 올라가니까 얼마? 네, 9A.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아까 2ohm, 4ohm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서 더했잖아, 그냥. 9A. 그래서 나온 거잖아. 그런데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서
요렇게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합성저항을.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합성저항 구하는 값, 요거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병렬 연결일 때 요렇게 구합니다. 합성저항.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 1옴, 2옴, 3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B와 전압의 B를 옳게 나타. 전압의 B는 어떻게 됐죠? 먼저?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V라고 하는 전압이 생겼다 그러면 저항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V가 걸린다. 병렬일 때는 뭐가 같다고? 전압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1대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3번 아니면 뭐죠? 5번이 되겠죠. 일단. 자, 그럼 전류의 B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요, 전류는 R분의 V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세 저항이 전부 어때요? 전압은 뭐야? 일정해. 그러니까 결국 전류의 세기는요, 저항의 역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저항 역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지금 1대 2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의 세기는 R분의 1이니까 R분의 1,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점수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최소 배수가 6이니까 단부 6 곱해주면 6대 3대 2의 전류의 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번. 자, 이거 많이 틀려요.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를 몰라서. 그냥 저항이 1대 2대 3이면 전류의 비는 거꾸로 3대 2대 1인 줄 알아. 그래서 많이 틀린단 말이야. 역수의 반비례, 역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역수에 비례한다. 1대 2대 3이면 거꾸로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음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많이 틀리는 거. 2번, 3번 반복하세요. 다음 15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전구에 불이 켜진 이유로 옳은 것은 뭐냐. 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구에. 이 전구가 일종의 저항이에요. 저항은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전기를 연결한 이유가 뭐죠? 지금 불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대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전구에 불이 켜진 이유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볼까요? 도선 속에서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선 속에서 전기가 갑자기 지가 마음대로 발생을 하나? 아니죠? 2번. 도선을 따라 전하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가서 여기 있는 저항에 막 하다 보니까 저항이랑 막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죠. 열과 빛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도선을 따라서 전하가 흐르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지? 나머지 보면 알아. 다 틀려요. 자, 16번. 전기회로에 전류기를 연결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류기의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가 전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 그 까닭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보니까 봐봐. 여기가 0이에요, 0. 여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바늘이.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밑에 내려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쵸. 거꾸로 연결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도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연결이 되는데 거꾸로 연결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7번.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건전지 이런 거 있죠. 전지. 이 전지는 말이죠. 도선에 전압을 걸어주는 장치예요. 이게 있어야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쫙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적인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압력. 전지를 딱 연결하는 순간 압력을 쫙 가해주는 거야. 플러스 방향 쪽으로. 그러면 전류가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전류의 세기와 관계가 없다. 아니죠.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비례 관계예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같이 많이 흐르게 돼요. 저항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생각해봐. 압력을 크게 걸었어. 내가 1.5V 전지가 아니라 3V짜리를 연결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미는 힘이 훨씬 크니까 어떻게 돼? 저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니까 단면의 도선을 전자가 더 많은 전자들이 나오니까 전류가 더 크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틀린 거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전압이 없으면 전류가 아예 안 흘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전자가 전압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막 엉뚱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그래서 전류가 안 생겨요. 한꺼번에 쫙 흘러야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알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 전류계 및 전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로 연결한다. 이게 맞네? 1번이 바로 답이에요. 2번. 전류계는 전지에 직접 연결해야 된다.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전류계 속에는 저항은 아주 작기 때문에 탈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안 돼. 3번. 전압을 모를 때는 값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아니죠. 가장 값이 큰 단자에 먼저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류계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에 플러스 연결. 아니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틀렸죠. 전압계에는 플러스 단자가 2개, 3개. 아니죠. 마이너스 단자가 그쵸? 2개나 3개가 있는 거죠. 답은 1번. 자, 19번.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의 연결이 바른 회로도는 뭐냐 그랬어요. 그럼 전지가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 쪽인데 벌써 전류계가 틀렸네.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 여기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네. 얘는 아예 안 돼. 그 다음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역시 또 마이너스네. 틀렸어. 3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잘 연결했다. 이쪽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압계에도 그렇죠. 병렬 연결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번이 맞네. 4번은 왜 틀렸어? 그렇지. 얘는 병렬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지. 직렬 연결되고 전압계는 또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안 되고. 5번. 5도 역시 병렬 거꾸로 잘못된 거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20번. 오른쪽 그래프는 길이가 같고 길이는 같대요. 근데 굵기가 다르대. 세 니크롬선 ABC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란 뭐죠? 네, 가로축분의 세로축이에요. 뭐 쉽게 해서 수학에서는 그러죠.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뭐 이러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가로분의 세로 그럽시다.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그럼 가로가 누구야? 물리량이 전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는 전압이네. 그럼 이게 뭐예요? 전류분의 전압이 뭐죠? I분의 V가 뭐지? 이게 뭐예요? 저항이죠. V는 IR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기울기라는 것은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항값. 그러니까 A가 저항이 제일 크겠죠.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C가 기울기가 제일 X축에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얘가 저항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A가 저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저항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게요. 다음 21번. 세 니크롬선의 굵기를 옳게 비교한 것 그랬어요. 아까 저항, 길이는 같다 그랬죠? 길이는 같은데 굵기가 다르대. 자, 그럼 굵기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좀 차이나게 그려볼까? 이렇게 굵기를. 길이는 똑같고 이렇게 다르죠. 누가 저항이 제일 작아요? 거꾸로. 누가 저항이 제일 클까? 그치, 제일 가는 거. 얘가 저항이 제일 큰 거예요. 저항 제일 커. 그 다음에 얘가 저항이 가장 작은 거죠. 그럼 아까 그래프에서 저항이 제일 큰 게 누구라 그랬지? A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굵기니까 누가 제일 굵어? 그죠? C가 제일 굵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C, B, A 순이니까, 그렇죠.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22번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두 니크롬선 AB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B의 저항의 B를 구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보니까, 뭐 답이 나와 있네. A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압이 2V일 때 전류가 얼마 흘러요? 4A잖아. 그럼 우리 저항 어떻게 구했죠, 아까? I분의 V. 오hm 법칙에서. V는 IR이니까. I분의 V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4분의 2가 되겠네. 그치? 전류가 4고 전압이 2니까. 그 얼마? 0.5ohm이 되겠네. 그럼 B 같은 경우는, 그렇죠. 2V일 때 1A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I가 1이고 전압이 2니까 얼마? 그렇죠. 2ohm이 되겠네. 그렇죠. 네, 2ohm, 0.5ohm. 그러면 B를 구하라 했으니까 0.5ohm 대 2ohm이니까 얼마예요? 2 곱해주면 되잖아, 양쪽에. 그럼 얼마예요? 1대 4.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1대 4. 그냥 주관식으로 합시다. 보기가 넘어갔어. 다음 페이지로. 1대 4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자, 표는 기역 디귿에, 표의 기역 디귿에 알맞는 값을 옳게 넣어라 그랬어요. 자, 기역. 치계예요, 무조건. V는 IR. 네, 꼭 외우세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볼트가 3이고요. 저항이 6이래. 그럼 I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0.5A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니은은 전압이 6이고, 전류가 3이래. 그럼 저항이 얼마가 돼야 돼? 그쵸? 2가 돼야죠. 2옴. 그 다음에 디귿은, 전압을 몰라. V는 IR인데. 그럼 20 곱하기 10이잖아요. 저항이 20이고, 전류가 10이니까 얼마? 200V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0.5, 2, 200. 그쵸? 4번이 되겠네. 다음 24번. 그림과 같이 25옴인 저항 A, 15옴인 B, 그 다음에 R인 저항 C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직렬. 연결한 후 60V의 전압을 걸었을 때 전체 전류의 세기가 1A였대요. 그때 C의 저항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아까 직렬 연결일 때 우리 저항의 합성 저항값 어떻게 구했죠? 다 더했다 그랬어. 다 더하라 그랬어. 저항값을 직렬일 때는. 그럼 얼마예요? 30 플러스 R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오음협칙에서 V는 IR. 자, V가 얼마죠? 지금 60V. I가 얼마요? 1A. 저항값이 얼마죠? 30 더하기 R. 자, 그러면 R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얼마가 들어야 돼? R. 그렇죠? 30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60 되잖아요. 그죠? 1 곱해주니까. 그래서 R은 35옴이 되겠네. 다음 25번. 니크롬선의 저항 및 연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두 개 고르래요. 1번, 니크롬선을 직렬로 연결하면 니크롬선의 길이가 늘어난 것과 같다. 그렇죠. 만약에 니크롬선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요, 얘네들은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니크롬선의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면적은 똑같고 단면적은 똑같고 길이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직렬일 때. 그래서 저항값이 커지는 거야.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냥. 단면적은 똑같은데 길이가 늘어. 길이에 비례하잖아요. 저항은. 아까 얘기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은 네, 맞습니다. 그럼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병렬 연결하면요. 봐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의 저항값보다 합성저항, 이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요. 저항이 훨씬 작아지게 돼요. 길이는 똑같고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저항이 작은 효과가 나타나. 알겠죠? 니크롬선을 직렬 연결하면 니크롬 단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다. 아니죠. 병렬일 때 그렇다 그래서. 3번, 니크롬선을 병렬 연결하면 니크롬선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 같다. 아니죠. 4번, 니크롬선을 병렬 연결하면 니크롬선의 단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렇죠. 4번 맞네.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병렬 연결하면. 니크롬선의 저항은 길이나 단면적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길이, 단면적에. 자, 길이에는 어떻게 된다 했죠? 네, 비례한다 그랬고요. 단면적은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지니까 반비례하는 거죠. 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26번. 그림은 어떤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네, 전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스위치 있고, 전구 있고, 전류계 있고, 그래요. 자,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이쪽이 마이너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죠? 이렇게 흘러야 돼. 그러니까 뭐야? A가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죠. 그 B는 뭐예요? 누구? 네, 전자의 흐르는 방향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그럼 1번.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그렇죠. 직렬 연결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는 A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죠. 위에서 봤어요. 3번.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는 B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도선 내부에는 전자가 없다. 아니죠. 있긴 있는데 어떻게? 네, 제각각. 그죠? 스위치를 열면, 그죠?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렇죠. 전지 연결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뭐야? 자유전자들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죠. 있긴 있어.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5번. 전류계가 측정하는 것은 1초 동안 이동한 전하의 양이다. 그렇죠. 우리가 전류 뭐라 그랬어?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이동한 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초 동안 이동한 전하의 양을 전류계가 측정하는 거예요. 몇 암페어가 흘렀는지. 다음 27번. 그래프는 어떤 회로의 저항에 대한 전류의 세기 변화가 나타냈다. 이쪽이 전류고요. 세로축이 저항이에요. 그 밑금치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 쓰시오. 이 넓이. 이게 뭐냐. 자,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넓이는 이 직사각형이야. 사각형 넓이 어떻게 보여?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누구야? 저항.
세로가 뭐예요? 전류. 그럼 저항 곱하기 전류가 뭐죠? 전압이죠. 그죠? V는 IR. 그러니까 결국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전압이다. 오케이? 아까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좌표 평면상에서 기울기는 그렇죠. 가로분의 세로. 가로분의 세로. 그걸 따지면 돼. 자, 28번. 가정에 사용하는 110V형 전기기구를 220V 전원에 연결하면 과도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기구가 고장이 나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전압이 높아지면요. 전류가 세져요. 서로 비례관계니까.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도선이 타버리게 돼요. 과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전기기구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전기기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퓨즈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퓨즈. 퓨즈는 금속으로 녹는 점이 좀 낮은 금속을 이용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퓨즈, 이 도선이 끊어지게 돼. 그 부분만. 그래서 전류가 전기기구 안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퓨즈. 퓨즈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을 사용한다. 그 퓨즈만 갈아 끼면 돼요. 나중에. 전기기구는 고장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자, 110V에서 275mA의 전류가 흐르는 전구를 220V 연결했을 때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V는 IR인데요. 지금 전구 있잖아. 전구에 들어있는 저항값은 어때요? 불변. 저항은 안 변해요.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저항이 그대로일 거 아니야. 단지 이 전구로 들어가는 전압만 110V인 것을 220V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은 얘는 뭐야? 일정해요. 전압을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2배가 되겠죠. 서로 비례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75mA 흘렀다면 220V를 연결하면 이거의 2배니까 얼마예요? 550mA가 흐르겠죠. 당연히. 알겠죠? 저항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2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저항 R1, R2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려요.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 이제 막 익숙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자, 이쪽으로는 I1이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I2가 흘러요. 전체 전류의 세기.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 I예요. 이쪽으로 흐르겠죠? I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화살표 잘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 흐릅니다. 자, 그때 전체 전류의 세기 I를 옳게 비교한 것을 골라라. 단 R1이 R2보다 크대요. 얘 저항이 더 크대, 얘보다. R1이 더 크대.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어디로 많이 가? 그렇죠.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겠죠. 적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지. 그러니까 I1과 I2를 비교해보면 I1보다는 I2가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왜냐면 R2가 저항이 더 작다 그랬잖아. R1보다. 자, 하지만 얘네 둘을 더한 값이 전류잖아. 전체 전류.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전류가, 전체 전류가 제일 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I, I2, I1 이런 순위 되겠죠.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어렵죠. 오미업칙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회로도를 알아야 되고, 뭐 기호도 알아야 되고, 뭐 전류계, 전압계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 뭐 복잡하죠.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복잡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좀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또 다른 거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